수요일에 만나는 수요일의 남자 미래가족 성장연구소의 서현석 박사님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박사님 휴가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예, 칠갑산 줄기에 있는 세컨하우스에 가서 책도 좀 읽고 또 이 공감 복지 라디오는 또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또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도 휴가를 보냈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휴가 잘 다녀오셨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저는 갈 기회가 없고 이렇게 좋은 데서 그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칠갑산은 괜히 좀 익숙해요. 그렇죠. 네네. 가보지 않아도 그냥 네. 뭐 동네 산인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네. 아무튼 뭐 잘 다녀오셨다니까 네. 그런 잘 다녀오신 정기를 받아서 네.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고를 하신 것처럼 이 자녀의 눈높이로 보는 어른다움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네, 네. 사실 그 살아가면서 어른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조차 사실 안 해봤거든요. 또 부모의 입장에서 이 어른다움, 어른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기대가 됩니다. 우선 물꼬를 터주시죠. 어떻게 네. 어른이 어른다워야 하는지. 그렇죠. 뭐 살아가면서 내가 어른다운가? 어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어른다우면 이렇게 국어 사전에 보면은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교과서적이고 또 사전적인 그런 의미의 어른다움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많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이 부모와 또 학교에 있는 교사와 이렇게 갈등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요구하는 이런 아이들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어른다움이 어떤 것일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제가 한번 생각해서 정리를 네. 한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들의 눈,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의 눈으로 보는 어른다움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일단 긴장이 됩니다. 저희 생각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막연하게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지만 이 어른다움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을 안 해보거든요. 박사님이 고민하시는 어른다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신 겁니까? 예, 결정적인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그 고등학교 남학생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거 있죠. ADHD라고 많이 알려졌잖아요. ADHD와 이제 대인관계 깊이가 굉장히 심한 고등학생을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하는 과정에 어느 날 이 학생이 저한테 그러니까 툭 던진 말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좀 어른다웠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네, 네. 우선 저부터도 굉장히 좀 멈칫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당황스러웠어요. 당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선. 예,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저도 한 번도 어른다움에 대해서 제가 교육 현장에 오래 있었지만 과연 아이들이 눈높이로 바라보는 어른다움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 계기는 사실은 제 이제 둘째 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우울증과 역시 대인기피증으로 학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의 그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때문에 뭐 상당 기간 동안에 저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저한테 그래요.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같이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네. 조수석에 이제 딸이 앉아 있으면서 제 손을 이렇게 살포시 잡더니 아빠 어른 되기 참 힘드시죠? 이러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아, 네. 갑자기 그 딸이 네네. 아빠 어른 되기 참 힘드시죠? 하고 그 다음 말에까지도 제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울컥하는 감정을 네, 느꼈는데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의 말을 듣고 물론 그 남학생의 말 때문에도 어른다움이 뭘까? 근데 우리 딸이 말하는 어른 되기 참 힘드시죠라는 말을 네, 듣는 네. 순간에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어른다움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그 말 때문에 어른다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셨고 네. 그렇다면 사실 지금 이제 저희에게 그 숙제를 던지시는 거거든요. 부모로서 어른다웠다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제가 몇 가지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어른다움이란 부모님이 됐던 선생님이 됐던 말과 행동이 네.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참된 스승의 요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늘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형제간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이들 눈에 비칠 때는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게 위선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이제 일인데 이 손흥정 감독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자 최고의 학교다. 예.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에 앞서서 부모가 이 자녀들 앞에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그대로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갈등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떤 특정한 자녀 문제 때문에 그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 아이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싸우는 갈등하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아라. 이것은 아이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고요. 부모님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또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들이 가급적이면 부부 싸움을 좀 이렇게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가장 쉽게 지킬 것 같지만 가장 쉽게 안 지켜지는 게 방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네. 이 부모님들이 부모님들도 그 성격이 좀 뭐 불 같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녀 앞에서도 하고 싶은 말 할 말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아이들의 상처가 배가 된다는 그런 얘기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부모의 역할이 결국은 뭐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 최근 TV에서 보면 이 상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들이 주로 아이들이 부모 갈등이나 이혼을 경험하면서 자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인식하게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정서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모 언행일치가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른다움 요소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게 됩니까? 그럼? 네, 뭐 무엇보다도 이제 모든 가정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 또 우리가 대인 관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에 대화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또 대화가 잘만 되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어른다움의 요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거. 네.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하기 이것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그 정도로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하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네. 쉽지 않고 거의 뭐 모든 분들이 쉽게 핑계를 대는 것이 바빠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멈춤의 결단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고등학생이 이제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힘든 어려움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들었던 친구인데 이 부모님들이 먼저 관계를 회복하면서 상당히 이제 저와 가족 상담을 하면서 가정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학생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엄마,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두 번씩 반드시 저녁을 같이 먹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자녀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함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함께하기를 아이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이 못 자잖아요. 아버지도 바쁘고 요즘은 이제 맞벌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어머님도 바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뭐 학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다 같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의 제한까지 그렇게 일주일에 2번 같이 네, 식사하자 네.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꼭 해야 된다. 정말 현실적인 네네. 제의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조금 양보하시고 엄마도 조금 양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양보를 가정 해서.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결단이 굉장히 컸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30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저는 나름대로 그 가족 간의 소통, 함께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제 스스로가 이제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그래도 그나마라도 이 자녀와 함께 소통이 되는 게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함께 하기라는 것이 공간이 아니고 그렇죠. 네. 이 공간이 아니고 공감이다. 이 가슴으로 공감. 느끼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가슴이다. 가슴. 아, 예. 네. 그러면 다른 어른다움 요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세 번째 어른 다음의 요소는 제가 이제 유기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에게서 그 부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모님들이 자녀 앞에서 지나치게 불안을 보일 때 그 불안감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이가 돼서 그 자녀조차도 무기력해지고 네. 우울에 빠지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의 어떤 발달 과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성적 문제, 진로 문제 이런 것을 놓고 굉장히 불안해하면 네. 그 불안해하는 요소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면서 아이들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예, 무기력하고 늘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해서 도전 정신이 결여가 돼서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 또 이제 집중력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의 이런 그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대인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태도를 이렇게 좀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자녀들한테 높은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그대로의 강점, 그대로의 장점들을 좀 잘 확인하고 그 아이의 능력의 한계를 좀 잘 이해해서 정말 그 아이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부모님도 행복하고 네, 자녀도 행복하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 가장 그 예를 들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희 직장 다닐 때만 해도 한 직장에 들어가면 무조건 정년퇴직까지 다녀야 된다. 이직을 자주 하는 건 네가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자기 그 경력 쌓는 거지 그게 적응이 안 되거나 능력이 없어서 자꾸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옮기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적응하고 접해봐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구나.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걸 불안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아이를 믿자. 네. 자, 이 불안을 잘 관리하고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제 네 번째 어른 다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혹시 우리 진행자님 부모님 입으로부터 혹시 사과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사과는 받았습니다. 사과. 그러세요? 먹는 사과. 먹는 사과. 사과는 많이 받았는데 사과. 네. 예.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예, 저도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정서, 이 문화가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은 이제 그 부모 성장 학교라고 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혹시 청소년기 성장 과정에 부모님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있냐 그러면 거의 없어요. 네. 예. 이게 참 제가 좀 안타까운데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모님들로부터 사과를 받아보지 못한 건 뭐냐면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이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을 먼저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으면 부모님들이 당연히 그 감정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위로해주고 내가 좀 아버지가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너를 대했구나 하고 좀 그 부분을 시인을 하면서 미안하다라고 감정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들 기분 상하게 만들고 아주 심하게 질책해놓고 나서는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그렇죠. 인마 이래버리는 네, 맞아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은 그대로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입술에 3초, 가슴에 30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근데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또 어른이 되면 사과를 할 줄 모르는 거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 질책하는 과정에 그래도 아이들에게 좀 감정이 상하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들 이것을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과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굉장히 자존감들이 높더라고요. 네, 네. 예.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사과를 한다는 것이 어떤 뭐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과라고 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세워주는 네,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니까 좀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좀 우리가 사과를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과의 형태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사과를 네. 어떻게 좀 매끄럽게 불편하지 않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꼭 뭐 어떤 사과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야 아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 잊어 어깨 한번 툭 쳐주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사과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머니가 뭐 딸에게 아까 지나쳤지 삐지지 마. 뭐 이런 정도도 사실은 사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과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다가 우리가 너무 그 사과라는 커다란 그런 그 행동을 취하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네. 아무튼 사과를 자주 하는 건 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습니다. 네? 자녀나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과를 받고 듣고 자란 아이들 네, 같은 네. 경우는 대인 관계를 잘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떤 친구들 관계 또는 어떤 또래 관계라든가 또 학교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서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했을 때는 편안하게 이렇게 사과하는 이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네, 네. 사과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대인 관계도 잘한다. 예. 네, 그럼 뭐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 그런 거.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말과 행동이 같은 부모, 함께하는 부모, 불안을 보여주지 않는 부모, 또 아이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사과를 할 줄 아는 부모. 여기까지 들었거든요. 네, 네. 또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른다움이? 이제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린다면 네, 네. 좀 자녀의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부모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가슴이 털컹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많은 이제 그 위기 청소년들을 이제 이게 만나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말을 해야 알죠,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이 많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거꾸로 이제 그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말을 해야 알지라고 하는 그 부모들에게 그럼 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거의 네. 아이들의 말을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고 네가 뭘 알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그 가슴에 들어있는 언어를 억눌러 버리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먼저 좀 부모님들이 들어줘야 아이들도 편안하게 부모님에게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아픔이나 또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할 텐데 네, 네. 한 번도 이거를 다소곳하게 이렇게 좀 들어준 적이 없으니까 네, 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는 거 끝까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저 성격이 좀 다혈질이거든요. 네. 저도 좀 그랬던 편인데 그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라는 성경에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이 깨달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들어주는 경청해 주는 자세 네.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잔소리가 너무 많아.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이건 정말 백해무익한 거고요. 이 잔소리 때문에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족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대화를 끝까지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지난번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눈을 네. 바라보고 예. 토달지 말고 네. 자르지 말고 네. 끝까지 들어주고 아이들 말에 끄덕끄덕해주기. 오늘 한번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다시 한 번만 한번 해주시죠. 해드릴까요? 네.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고 아이 말 토달지 말고 아이 말 토달지 말고 아이 말 자르지 말고 아이 말 자르지 말고 아이 말 끝까지 들어주고 아이 말 끝까지 들어주고 아이 말에 끄덕끄덕 공감해주기. 예. 아이 말에 끄덕끄덕 네. 공감해주기. 그 쉬운 건데 네. 그걸 못하네요. 끄덕끄덕. 예, 그렇죠. 그래, 네 말 다 맞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통이 되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주신 말씀을 다 이제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시죠. 이제 막상 실천하려 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실천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가족 정서상으로 보면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것들을 실천하기가 참 여지간하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고 또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또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정말 가족을 살리는 일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인데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시행착오를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른다움을 실천하는 방법을 이제 이 사례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이 될 것 같은데 네네. 15차례의 그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딸을 낳았어요. 네. 예. 근데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딸을 이제 두고 계속해서 이 가정의 부부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소통이 부재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화의 방법을 몰라서 계속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딸이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같다고. 네. 근데 결국은 그 딸이 마약에 빠져서요.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저의 강의를 들으셨어요. 네. 제가 그 강의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어른과 문제 부모와 문제 교사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부분에도 이분이 충격을 받았지만 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데 가족을 살리는데 그 가족을 한번 안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자녀를 살리는 일인데.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우리 딸이 지금 이 지경에 빠져 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딸을 살리는데 내가 내 아내를 한번 안아주면 우리 딸이 산다는데 그럼요. 내가 이거를 왜 못하겠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부터 이분이 매일 하루에 3번씩 네네. 아내를 안아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딸의 이제 그 마약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 면회를 갔을 때 네. 그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그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안아줬대요.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딸이 정말 펑펑 울면서 그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대단한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은 이런 일들. 그 한 번에 그런 제가 흔히 드리는 말씀이 맛을 봐야 된다. 네네. 한번 딱 하고 나면 이것이 정말 큰 감동으로 이제 자기도 느낄 때에 이게 다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네. 대단한 용기들 내지 말고 좀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포옹하고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넌 포기하지 않겠어라는 네네. 이런 말들이 오글한 뭐 흔히 말하는 오글거린다 그러죠. 네네. 그렇더라도 좀 따뜻한 용기를 내셔서 한마디 건네주시고 네네. 한번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 억지로 웃다 보면 엔돌핀이 억지로 웃어도 나온다고요. 그렇죠. 네네. 지금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좀 오글거리고 마음에 안 맞지만 자꾸 이렇게 서로 허구하고 쓰다듬다 보면 나중엔 진실이 통해서 진실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좀 쑥스럽고 힘들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너무 그 무거운 얘기만 해주셔서 제가 농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식을 잘 키우는 게요. 누가 그러시는데 이 노후 대책이랍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네. 자, 말씀을 듣고 보니 실천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어른다운 어른, 좋은 부모가 되기 이전까지 먼저 좋은 부부로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 우리 모두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미래가족 성장연구소 서현석 박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도 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나오실 때마다 항상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정말 그 하나씩 배워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요. 저희 그 공감복지 인천 듣고 계신 분들도 점점 박사님 매력에 푹 빠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를 네, 많이 네, 다루니까 좋은 음악으로 좀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좀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